의해서 지배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부정한 여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생활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 사람이 아무리 그것을 극복하려고 해도 극복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욕망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나요? 지금 다들 이렇게 인문학 공부한다 그러니까 엄숙한 자세로 이렇게 제 강의를 경청하고 계신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왜 이렇게 나는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될까? 분명히 저도 공부를 인문학 책 많이 읽었고, 윤리학 책도 읽었고, 심지어 성경도 읽었고, 종교 경전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욕망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심지어요,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어떤 저질렀냐면요, 배설이를 했어요. 배설이가 아시죠? 배를 따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배가 고파서 배설이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 배를 따서 그것을 팔아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도 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배설을 했느냐? 그냥 죄를 짓고 싶어서 배설을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어떤 현상을 초래했을까요? 어떤 자각을 일으키게 될까요? 그리스 고전에 의하면요, 인간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윤리적으로 행동할 존재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분명히 그런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자신의 삶은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고 또 죄를 짓더라는 것이죠. 죄를. 불의한 여성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생활을 낳기도 하고요, 또 배를 서리를 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쾌감을 느끼는 자신의 본성을 돌아보면서, 이게 도대체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자신이 가졌던, 자신이 공부했던, 자신이 이제 심지어 가르치고 있던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 체계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의심하게 되는 거죠. 왜? 이 사람이 그 자신의 삶과 지식 체계 사이의 괴리를 고민하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지성과 알은 선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네. 만약에 이게 동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예컨대 노벨상을 탄 사람들은 완전히 100% 선한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많이 배웠다고 해서, 많이 사고했다고 해서 그것이 선한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요, 그리스 철학 체계가 완전히 상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은요, 모든 알은 지식 체계는 선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라 그러면은 분명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기 아는 것을 실천해야겠죠. 분명히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알미 선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 그리스도교 철학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인간의 본성을 재발견하게 된 것이죠. 아니, 어떻게 보면 인간의 속성을, 한 부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게임을 너무 많이 하면은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요즘은 어린아이도 아니죠. 어른들도, 그죠? 대학생들도 컴퓨터 게임에 몰입합니다. 이것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통제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나쁘다는 걸 아는데 우리는 왜 통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담배를 피우면 몸에 해롭다는 거 다 알죠? 여기 혹시 담배 피시는 분들 계신가요?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건 아시죠? 그런데 담배는 왜 우리는 끊지 못하고 계속 피냐는 거예요. 그게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바로 이 부분에서 새로운 인간의 이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책이 바로 고백록이란 책입니다. Confession이라는 책인데요. 아마 최초의 자서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헌입니다.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얇은 책인데요.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서양 역사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의 전환점이 생긴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 고백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를 얻었던 그런 자료나 원천은요, 영웅이나 철학자였습니다. 그죠? 위대한 인물들. 예컨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 소크라테스의 삶, 예를 들어 키루스의 어떤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키루스가 했던 그 행적과 삶의 방식을 공부하는 그 세노포의 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영웅이나 철학자의 삶이 아니라 인간의 그 욕망의 지배를 받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한계를 가진 인간의 솔직한 고백이 이제 새로운 사고에, 새로운 인간의 발견에 돌파구를 제시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바로 서양 전통의 양대산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철학책에 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내려오는 그 위대한 철학책에는 인간의 이성적인 측면, 인간의 가능성, 혹은 인간의 밝은 부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인물에 의해서 이제 심화되고 연구되고 분석된 그 인간의 약함, 그리고 인간의 악함, 욕망의 지배를 받는 우리 인간의 한계, 이런 것들이 이제 더해짐으로써 서양 전통의 양대 산맥이 형성된 거죠. 하나는 헬레니즘, 또 다른 하나는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럽니다. 이 양대 산맥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형성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